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 증시가 마무리가 됐는데, 와, 정말 삼성전자가 제가 4% 넘게 빠지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아마 오늘 멘탈 나가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하락장이야 뭐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게 언제 오느냐가 문제인 건데, 오늘 왔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삼전에 뭐 가장 높은 비중으로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나름 큰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낙폭이 크면 저도 사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여야 하고요. 하락장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미리 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만약에 하락장을 예상해서 뺐는데 갑자기 또 상승이 나와버리면 정말 멘탈은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빼지 않고 계속 들고 가고 있는데 수익률은 아마 많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뭐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장 자체가 안 좋은 건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장은 누가 봐도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도 3.66%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3.37%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국내 증시 자체가 완전히 그냥 폭탄을 맞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35위까지를 봐도 셀트리온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폭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폭락이라는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되지가 않고요. 그냥 오늘은 종목에 상관없이 다 그냥 폭락장을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파란색 투성이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시총이 정말 많이 증발을 했겠네요. 그런데 오늘의 폭락이 기업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심리에 의해서 저는 폭락장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오늘 손절하신 분도 많으실 거고 추가 하락을 예상해서 현금화를 시키신 분들도 아마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현금화를 좀 시켜놓고 관망하는 것도 저는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당장 폭등장이 나올지 폭락장이 나올지 맞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전혀 현금화를 시키지 않고 계속 들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현금화를 시키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현금화를 시켰는데 정말 예상치도 않은 폭등장이 나와버리면 추가 매수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물론 반대로 폭락장이 나오면 손해는 더 크겠지만 어차피 내일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선택은 각자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 어차피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주가를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할 생각으로 애초에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주가에 상관없이 그냥 분할 매수로 계속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폭락장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좋은 소식이 있나 좀 찾아봤는데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최근에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악재 속에서도 투자를 늘렸다는 뉴스가 있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돋보이는 게 삼성이었는데요. 전년 대비 무려 65%가 증가한 15조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374곳의 매출과 영업이익, 투자액을 조사를 했는데 상반기 투자액이 43조 정도 나왔고요. 매출은 651조, 영업이익은 30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를 해서 반도체와 5G, 자율주행,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에 선제적인 투자를 과감하게 한 거였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이 15조, 현대차가 7,900억, 포스코 7,700억, GS가 3,500억, 롯데가 1,400억. 그러니까 1,000억 이상 투자한 기업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TV 점유율에서 31.3%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죠. 보통 TV 하면 LG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로벌 점유율은 삼성이 훨씬 높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삼성의 TV는 글로벌 점유율 14년 연속 세계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천문학적인 투자 규모인데요. 2년 전에 이런 발표를 했었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180조를 투자하겠다. 그 중에서 국내에 130조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건데 의외로 투자 약속을 지금 잘 이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죠. 현재 추세를 봐서는 국내에 130조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7조 이상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인재 신규 채용도 3년 동안 4만 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80%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면 아마 올 연말까지 4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삼성이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파원드리 사업 매출이 시스템 LSI와 합산을 해보니까 8조 1200억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6조 7천억 정도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8조를 넘긴 거였고요. 이것은 사상 최대 매출입니다. 지금까지로 봐서는 돈을 쏟아붓는 만큼 결과는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계획을 취소하거나 투자 금액을 대폭 축소를 하는데 삼성은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좀 투자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어떤 구독자분이 댓글에 이런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삼성 걱정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연예인까지 추가를 해달라고 댓글을 남겼었는데 솔직히 맞는 말 아닌가요? 삼성과 연예인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폭락의 원인은 기업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많이 흔들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투자금을 축소를 하거나 현금화를 시켜야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초조하거나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을 전혀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손절을 하는 이유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잖아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것이고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손절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애초에 폭락장이 왔을 때 손절할 만한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락장에서 정말 너무나도 심리적으로 괴롭다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마음이 괴롭다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이동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도 괜찮고요. 금이나 채권도 괜찮고요. 수익률은 좀 떨어지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재테크 수단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의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우량주 위주로 장기 투자하시기를 저는 좀 권하는 편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오늘과 같은 폭락장이 앞으로도 수도 없이 찾아올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멘탈과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멘탈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괴로우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하시는 것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각자의 성격에 맞게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건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